길베르토 안토니오 참바. 저기 한참 먼 나라 에콰도르 남서부 도시 마찰라의 괴물이라고 불립니다. 아주 높은 레벨의 나쁜 놈이라는 느낌이 확 들지 않나요? 에콰도르에서 여러 건의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갔던 놈인데 어찌된 일인지 스페인에서 살인 혐의로 붙잡혀 징역을 갑니다. 뭔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963년) 에콰도르 마찰라에서 태어난 길베르토 참바. 지금은 50 중반이겠네요. 그보다 한참 어린 아내와 결혼했고 2명의 딸이 있습니다. 육군에 복무했었고 자기 소유의 택시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인간이 아니었어요. 참바의 악행을 정리하자면 젊은이들을 9명이나 죽였고 3명을 강간했습니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 택시를 몰면서 범행 대상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표는 또렷했습니다. 젊은 학생이어야 했고 무엇보다 혼자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루기 쉬웠고 일이 잘못됐을 땐 힘으로 제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첫 번째 희생자는 세실리아였습니다. 자신의 택시를 탔던 어린 학생을 살살 꿰면서 음료와 과일을 제공했고 세실리아가 경계를 풀기 시작하자 돈과 금을 줄 테니 섹스를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세실리아가 이를 거부하자 참바는 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격분한 그는 어디서 유리 조각을 주워와 돌이키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그들을 죽인 후에 강간했는데 그것은 내 개인적인 만족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악마 같은 새끼의 목적은 살인 후 희생자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에게는 녀석의 죄를 물어 때려 죽이는 것조차 자비일 겁니다. 더욱 소름 돋는 건 참바는 세실리아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심지어 희생자의 부모에게 조의를 표하며 위로까지 했습니다. 이 더러운 소시오패스 놈은 그에 다른 희생자도 마찬가지로 장례식에 찾아가 부모에게 조의를 표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그 부모는 나중에 그가 조용하고 교육도 받은 듯 슬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였다고 말했는데 그가 그들의 딸을 죽이고 강간까지 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참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바의 희생자들의 나이는 14살에서 24살 사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인적 드문 오래된 집으로 유인하고 목 졸라 죽이고 강간했습니다. 점점 대범해진 놈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살인을 했던 낡은 집 벽에 희생자의 이름을 마치 그의 서명처럼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노란 노끈을 범죄 현장에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는 5년 동안 연쇄살인을 저질렀고 마찰라 언론은 그를 마찰라의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1993년 4월 마침내 길베르토 참바는 체포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체포에 순순히 응했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10명의 희생자 중 2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참바의 범행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2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중 매춘부였던 1명이 증언을 했고 참바는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콰도르도 참 노답입니다. 지난 스토리텔링에서도 남미 출신 연쇄살인범이 그들의 악행에 비해 꽤 가벼운 형벌을 받았는데 이번 케이스도 이러네요. 10명을 죽였는데 고작 16년이라 참나. 워낙에 범죄자가 많고 수용할 데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은 계속됩니다. 참바는 어찌해서 감형을 받게 되는데 한 가지 이유는 모범수였다는 것이었고 다른 건 2000년을 맞이해 죄수들의 형량을 절반으로 낮추고 용서의 시간을 준다 해서 1년의 감형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바는 감옥에서 7년 만에 풀려났고 운 좋게도 전과 기록이 싹 지워집니다. 참 엉터리야, 엉터리. 그 다음 참바는 아내와 2딸을 데리고 스페인에 이민을 가기로 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사온 참바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았고 4년 후엔 어느 큰 영화관 주차장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얻고 조금 안정된 생활을 하나 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의 더러운 본능은 여전히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젊은 여대생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손수건이 목에 묶여 있었고 잔인하게 강간당한 몸은 쓰레기 봉지로 감싸 있었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곳은 영화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로였습니다. 경찰은 희생자의 친구들로부터 단서를 얻었고 여러 증언을 통해 찬바를 데려다 신문했습니다. 평소에도 희생자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출근됐던 이상한 아저씨였답니다. 희생자의 차 안 서랍에서 영화관 쓰레기 봉투가 나왔기 때문에 찬바를 용의자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시오패스답게 이웃에게는 좋은 이미지였나 봅니다. 찬바의 지인과 이웃들은 그가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며 그의 죄를 부정했지만 결정적 증거로 그의 유죄가 밝혀졌습니다. 희생자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이 그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스페인 검사는 찬바가 에콰도르에서 연쇄살인으로 형을 받은 걸 사법부에 숨긴 사실을 입증했고 다른 범죄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찬바는 희생자들에 대한 공감 결여와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 성적 만족을 얻는 것으로 성적 정신질환이 폭력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5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찬바는 여대생 살인으로 20년, 미성년자 강간과 강간미수로 12년, 그리고 루마니아 출신 매춘부 살인 강간 혐의로 13년을 더해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길베르토 찬바 재판은 당시 스페인에서 역사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형벌이 부과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길베르토 찬바는 현재 스페인 어느 교도소에 있습니다. 요즘 들어 세상 무섭게도 엽기적이고 극악무도한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이 심신미약 범죄자에 대한 감형에 반대하는 청원에 동참하시는데요. 이번 사건 이야기에서는 연쇄살인을 하고 시간을 했다는 자극적인 내용이 포인트라기보다 정신질환이 있다 해서 봐주고 뭐고 없는 스페인 사법부의 정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와 달리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요. 혹시나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활에 대한 영상을 하나 제작 중인데 얼른 만들어서 근황 전할 테니까 알림 꼭 켜두시는 것 잊지 마세요. 무스는 별로 반갑지 않은 사건 이야기를 전해드리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은 언제나 안전하고 항상 세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